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경제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죠. 세미콘 코리아 2023이 지난주에 성황리에 폐막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칩 메이커부터 또 소부장 기업까지 반도체 공급망에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최신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K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요, 유독 눈에 띈 반도체 소재 기술을 내놓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홍경표 기자와 이민재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BCNC 김윤돈 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BCNC 회사 이름을 찾아보니까 베스트 크레딧 앤 크리에이티비티이던데요. 예. 이게 단순 번역을 해보면 뭐 최고의 신뢰와 창의성을 자랑하는 회사 정도가 될 텐데 BCNC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글로 하면 신용과 창조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용과 창조를 모토로 해서 한 건데, 신용은 이제 우리 회사가 가야 되는 이제 어떤 그 자세, 마음, 정신적인 자세. 요즘 ESG 많이 하잖아요. 그죠? ESG 같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신뢰, 고객과 직원, 고객과 회사 간의 신뢰, 직원과 경영자 간의 신뢰, 이런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용어고요. 그게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용어고, 창조는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남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지는 말자. 그러니까 카피하지 말자, 모방하지 말자, 가격을 덤핑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기업의 방향성을 정해준 게 이제 창조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과 창조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때 그럼 상호를 뭘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우리 회사 BCNC 제일 큰 슬로건이 Forever BCNC입니다. 이제 회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100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200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500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1000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100년 뒤에 우리가 다른 타 회사들 같이 무슨 중공업, 무슨 전자 이렇게 지었을 때 500년 뒤에도 우리가 전자하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상호에 담는 거는 조금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야 되는,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모토, 가치를 상호에 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신용 창조를 했어요. 이렇게 짓고 나서 법인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요? 누가 있어요. 우리말로 바꾼 거에는 상호명이 있었던 누군가가 거예요? 있어서 이게 한글로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바꾼 겁니다. 영문으로 바꾸니까 이제 베스트 오브 크레딧 앤 크리에이티브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관련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반도체 부품 회사고요. 반도체는 크게 보면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전공정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식각공정입니다. 식각이요? 예, 에칭 공정.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이제 식각공정인데, 식각공정 중에서도 이제 많이 더 강조되는 게 폴리 에칭 공정입니다. 그래서 폴리 에칭 공정이 전체 식각공정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폴리 에칭 공정에 들어가는 기능성 부품인 포커스링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 이 포커스링의 역할은 그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웨이퍼의 엣지 쪽, 가장자리 쪽에 분위기를
SI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줘서 식각이 잘 이루어져서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켜주는 수율을 향상시키는 건 어떤- 불량률을 줄이는. 예, 불량률을 줄이는 그런 기능성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 이 박람회 와 보니까 기업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세미콘에 좀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3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했지만은 이제 비대면이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침 이제 어제부터 그 코로나 방역도 완화가 되고 뭐 이렇게 또 그 경기도 반도체 경기도 다운이 되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 서치하러 고객사들도 많이 오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그 더 활성화된 그 세미콘이 됐고요. 네. 저희들은 이번에 신제품 위주 신제품을 가지고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커스링이라고 하는 소재 제품을 포커스링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만든 그 포커스링인데 그 포커스링을 만드는 소재가 네. 저희들이 QD9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요 QD9은 그렇지만 QD9은 생산지는 메이드 인 USA잖아요. 네, 그렇네요. 고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시장을 한 5년 동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도 거의 그 세계적인 고객사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인텔, 뭐 소니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원자재 시세가 올라가고 네.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불안한 거죠. 뭐 가격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잘 그러잖아요.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고 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QD9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에서 그 QD9을 대체할 소재를 만든 거예요. QD9보다가 업그레이드된 소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직접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붙인 이름이 QD9 플러스입니다. 그 QD9 플러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 전시회 세미콘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공개하는 자리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그 고객사들 많이 이제 만나보셨을 텐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이제 그 누구나 압니다. 이제 한 4, 5년을 썼으니까 천연 퀄치보다가 합성 퀄치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고객사가 익숙한데 딱 하나의 큰 단점이 있어요. 그 합성 퀄치는 천연 퀄치보다가 훨씬 비싸요. 가격이 높아요.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되게 큰 거죠. 근데 그거를 비용적인 거를 그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럼 이제 말씀하신 합성 쿼츠 소재 이외에 연구 개발 중인 소재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상용화 단계 근처에 와 있는 게 반도체 후공정에 가면은 소켓이라든가 이런 검사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QD9은 전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웨이퍼에 사용이 되는 거고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절단하고 커팅하고 뭐 하고 나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것들이 다 수입 자재들로 해서 그 수지 계통을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들 뭐 듀퐁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이런 수지 계통으로 만들어진 거를 세라믹으로 전환합니다. 저희들이 전환하는 소재를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장 테스트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이제 그 선폭이 작아지니까 수지 계열의 애들이 이제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가까워지니까 정기적인 누설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연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는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 그 새로 필요해진 소재를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부품화까지 끌고 가는 거죠.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말씀 또 해주신 김에 또 시장 업계 전반적인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네.
과거에 한 2019년이었나요?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부문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에 BCNC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부장을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가 한 계기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게 한 계기가 돼서 반도체도 우리가 디바이스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됐죠. 막 확산이 돼서 실제 이제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장비 국산화 노력도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품도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많은 재료가 모여서 재료를 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거고, 많은 부품이 모여서 장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재료잖아요.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 근데 얘가 있어야 또 좋은 부품도 만들고, 좋은 부품이 있어야 좋은 장비가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강한 이유들이 재료에서부터 부품, 여기가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반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회사의 장기 목표라던가 향후 투자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코닝사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오고 있던 그 소재를 전체를 우리가 국산화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거. 공급하는 데 이제 집중 투자해서 소재 공장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Q1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4년이 되면은 이제 Q2 공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Q2 공장이 되면은 그거는 Q1에 한 2.5배 정도 캐파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배 정도 지금보다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후공정 쪽에 세라믹 계열의 소재를 이제 상용화 시키는 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우리 BCNC 머터리얼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해에 가면은 우리가 전공정에 스파탈린 공정에 탄탈륨 타겟을 국산화해서 이제 재료부터 제품까지 국산화해서 디바이스 메이커에 공급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소재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건 계속 해갈 겁니다. 이제 회사의 미래까지 들어봤고, 앞으로 그 소부장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반도체 전반적인 그 산업 전반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반이. 요즘 가장 시끄럽죠, 그죠? 네. 워낙 안 좋아서. 오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실적 관리도 되고. 그렇죠.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는 참 명언 같아요. 그 반도체 회사들이 그 생각지 않은 그 수익의 정점이 이제 2021년도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들 이제 코로나 사태고 산업이 무너지고 뭐 이러니까 전체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했는데 뜻밖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한 10년 내에 최고로 높은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그 예상치 못한 수익을 냈는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골도 가장 깊은 골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적자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적자 폭이 이렇게 커져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수익이 뭐 없을 정도 되면 이제
근데 그 굴곡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불황이고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소재라든가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개발을 멈춘다든가 늦춘다든가 네. 지연한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다음 이제 업턴이 오거든요. 네. 이제 내년에 업턴이 왔을 때 우리가 그만큼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주춤거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음 호황기를 대비해서 더 많은 재료를 개발하고 더 좋은 부품을 만들어 둬야 되는 때가 아니냐.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호황기에는 물건을 공급하기 바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신없이 생산하고 공급하기 바쁜데 약간 이렇게 한숨을 이제 돌릴 때 요럴 때 새로운 소재 한 단계 이제 기존 소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렇게 더 좋은 소재 좋은 재료를 만들고 좋은 부품을 만들어 둬야 다음 업선에서 그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CL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당시에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제 기록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주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아직은 애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많이 호응해 주셔서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은 주식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작년 힘들었죠. 그것도 아마 우리 경쟁률이 청약 경쟁 1,800대 1이 넘었을 걸로 알고 그래서 그 정도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가 이상을 계속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아, 그런가요? 회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가 공모가 이하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어쨌든 네.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한데 BCLC는 처음에 상장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깐 좋은 회사, 잠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회사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 1원이 오르더라도 매일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15야 매일 이런 식으로 올라도 1년 365일이면 365원 오르니까 좋네요. 10년이 되면 365원 오르면은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회사를 시향해서 갈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우리 내재되어 있는 그 새로운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들이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볼매 회사네요. 볼매 회사. 조금 롱텀으로 이렇게 네. 좀 봐주십시오. 이 대여급 회사들도 상장한 이후에 종목가 밑으로 주가 떨어져서 예. 이 주가들 우울해진 사람들 많은 주주들도 우울해진 분들 많을 텐데 네, 좀 포에버라는 그 회사의 가치에 정말 걸맞는 그런 주가도 그런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CNC 김도난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